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시설물의 하자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이용자가 다치게 되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시설물의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 경우에 이런 손해배상을 모두 다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있고요.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숙박시설과 같은 곳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그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고요. 보상이 적용되는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 초기에 대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의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사고 초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흔히들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14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지름길에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제가 보험과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을 할 때 어떤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많이 준비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나 지식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취득된 것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정보나 지식의 취득이라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나 지식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의뢰를 할 때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작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정보나 지식이 많으면 손해배상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손해배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손해배상을 잘 받는 중요한 방법이고, 지식과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고 초기에 대처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보상을 잘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못하셔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손해를 보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고와 관련된 입증 자료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영상 자료인데요. 주로 많이 활용되는 영상 자료는 CCTV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CCTV 자료 중에는 그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일 이후에는 그 영상 자료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관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 이런 CCTV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사고와 관련된 입증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그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영상을 확보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 CCTV를 관리하는 사업주가 CCTV의 자료를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시설물인 경우에는 CCTV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CCTV 자료가 확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경찰이나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를 하신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CCTV로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의 화질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촬영 각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조적으로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를 하는 것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고 상황을 봤기 때문에 목격자 확보가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와 관련해서 목격자를 확보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장면을 봤다는 것이 목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목격자라는 것을 글로 써서 이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사고와 관련된 목격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 진술서 하단에 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포함을 해서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목격자를 확보를 하려고 이런 목격자 진술서를 요구를 하게 되면 목격자가 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를 봤을 때 나한테 혹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잘못이 있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목격자라도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이것을 글로 써줄 수 있는 진정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고요. 특히 목격자의 진술서는 CCTV가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거나 또는 봤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 진술서를 제대로 써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목격자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증거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그 도로에 어떤 구멍이 있는 경우, 포트홀이라고도 하는데요. 포트홀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되고요. 또 단차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단차는 몇 센티미터인지 자로 직접 측정을 해서 사진 자료를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어떤 시설물을 이용을 하다가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신 사고라면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으면은 그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또 기상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굉장히 추워서 동파로 인한 사고와 같이 어떤 기상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그날의 기상 일기예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또는 공사 중인 현장이나 어떤 시설물을 보수 중인 경우에는 위험함을 알리는 간판의 부재라든가 해당 현장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과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이런 증거들이 보충이 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과거에 비해서 그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증거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사고 초기에 여러 가지 입증 자료,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손해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사고자료의 확보가 본인이 많이 다치시거나 또는 경황이 없어서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 주변 지인분들께라도 도움을 좀 받아서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만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